여러분 봤나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실사화 원피스 시즌2 어제 공개됐고요. 제가 지금 선발대로 딱 다 봤거든요. 과연 저는 매 에피소드마다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용적 스포일러를 크게 하지 않는 선에서 시즌2 전체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피스가 공개됐고요. 저는 안 올린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까 제가 시즌1 때도 영상 올렸더라고요. 왜 안 올렸냐고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똑같이 그 말을 했었어요. 기대 안 하고 보면 재밌지만 너무 기대하고 보면은 좀 충족 안 될 수 있다. 또 원작 만화를 굉장히 만화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는 각자의 기대감이 있을 건데 그걸 다 충족시킬 수는 당연히 없다. 그런 측면에서 시즌2가 만약에 나온다면 개선됐으면 하는 게 좀 더 많았고 그래서 좀 쓴소리 할 바야 뭐 영상 안 만들지 뭐 생각했었는데 만들었더라고. 그만큼 원피스 애정이 있어요. 시간이 좀 흘렀고 이제 시즌2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상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과 다르게 너무 디테일한 스포일러를 하지 않는 선에서 각 화마다 총 8개가 있거든요.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과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좀 달라. 그때마다 느껴진 게 달라.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참고하고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매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뭔가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감상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희한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 드라마나 시리즈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랑 다르게 헐리우드 쪽 시스템은 드라마에 여러 작가가 붙어요. 물론 한 작가가 다 집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쇼러너라고 하죠. 쇼러너 혹은 총괄 프로듀서. 이분이 전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매 에피소드마다 작가진이 따로 붙고요. 연출자도 따로 붙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시즌을 한 사람이 연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작품의 동일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마다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당연히 제 최애 에피도 있었고 제일 아쉬운 에피도 있고요. 이러려면은 에피별로 간단히 쪼개서 감상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토크를 해보고 먼저 넷플릭스 원피스 시즌2 총평을 얘기해보면 싫어, 좋아, 싫어, 아니 좋아, 아니 이상해, 아니 맘에 들어, 아니 못 보겠어, 아니 더 보고 싶어, 아니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아니 시즌3 보고 싶어.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런 거였는지 이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1화 지난 시즌1 마지막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밀짚모자 해적단 1기 루피, 조로, 나미, 우솝, 상디 이스트블루에서 결성된 요 1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큰 항해를 향하면서 시즌1이 마무리됐었죠. 그 진수식 같은 거 좀 살짝 하고 시즌2의 1화가 그 직후에 벌어지는 로그타운 얘기입니다. 너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정말 원작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에피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드래곤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스모커라는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성장한 버기 그리고 악마의 열매를 먹은 알비다 막 이런 존재까지 나오죠. 그리고 진짜 멋있던 거 뭐예요? 조로, 나미, 우솝, 상디! 미안, 나 죽나보다. 그 원작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정말 정신 나간 명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저에게는. 그게 원작에서는 요 로그타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로그타운이 에피1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도 여기 나오는데 정말 죄송해요, 넷플릭스. 요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어색했어요. 장면을 구현한 것도 좋고 대사가 나온 것도 맞는데 이상하게 뭔가 루피의 캐릭터가 연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막 계속 순진남만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텐션을 연기하기도 포착하기도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그런데 여기서 제게 되게 걸렸던 거는 그 대사는 대사를 하고 미안 나 죽나보다 이게 진짜 막 가슴 미치게 뛰게 만드는 대사여야 되는데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오래 웃어요. 너무 오래 보여주니까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오글거림의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저에게는 그게 넘어갔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또 버기가 기다려주고 있어. 원래 원작에선 그런 흐름의 호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시즌1 영상에도 그 얘기를 제가 했던데 액션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성장하지 않았어. 뭐랄까 해야 되나? 똑같아요. 액션이 벌어지는 건 알겠는데 위험해 보이지가 않아요. 억지로 막 유혈낭자하게 만들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말로 안무 동선을 짜서 이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질 뿐이지 그걸 보는 내가 여기서 박진감을 느끼고 저 캐릭터 저거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진 않아요. 심지어 알비다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매끌매끌 열매 능력자예요. 얘가 요 능력을 활용해갖고 처음으로 액션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때 약간 정말 뜨악할 정도로 뭐지? 왜 이렇게 찍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아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 액션 되게 이상했다. 오히려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로그타운 장면 중에 하나가 조로가 3대 귀철과 1대1하는 그게 있어요. 칼 쫙 이렇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전 되게 좋았어요. 거기 등장하는 칼가게 아저씨가 있는데 원피스 시즌2의 캐릭터들이 전체적으로 캐스팅이 더 잘 됐어요. 1도 괜찮고 좋았지만 시즌2가 대체적으로 찰떡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외모, 느낌 딱 봤을 때 캐스팅 잘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제일 잘한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칼집 아저씨. 뭔가 보여주는 어떤 애티튜드나 연기나 이런 게 꼭 기준이 원작일 필요는 없겠지만 원작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만화책의 그 과장된 느낌을 가지도 않으면서 그 캐릭터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개그 포인트? 그리고 나중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의외로 이 사람이 되게 초반에 시선을 끄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복잡한 심경으로 보고 있다가 스모커가 등장을 하는데 스모커의 능력이 펼쳐져요. 여긴 돈 잘 썼던데? 저는 아직도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 쓸 때는 약간의 불쾌할 골짜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스모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 원작을 보면서도 느꼈던 그 어떤 압도적인 존재감. 루피가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그게 CG로 연출로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이런 건 볼만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스모커의 캐릭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과 바지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네 뭐 굉장히 또 아주 스모커적인 장면인데 그것도 잘 살리면서 그래 이거 만드신 분들이 분명히 애정은 분명히 있는 분들이야. 이 원작의 어떤 장면들을 굉장히 잘 살리려고 노력을 하셔. 그러면서 1화를 좀 복잡한 심경으로 봤어요. 뭔가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는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묘하게 넷플릭스의 엄브렐라 아카데미 그리고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요런 느낌이 나게 장면들을 담아내거든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거리감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가분들이 여기 참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1화는 그런 좀 극과 극을 오가는 느낌으로 봤고 그래도 하나 초반부터 되게 긍정적으로 눈에 띄었던 거는 배우들이 어쨌든 시즌2까지 오니까 조금 더 묻어나기 시작한다 캐릭터에. 특히나 우소업이 보여주는 대사들 호흡들 그게 시즌1보다 좀 더 잘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조로도 몸도 더 커진 느낌이고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상디가 원작에서 워낙 여미새였다 보니까 시즌1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여미새력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지금까지 느낌은. 시대상 변화에 맞춰서 캐릭터 조절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디가 캐릭터성이 조금 없어졌어요. 시즌2에서 여미새력 줄일 수 있어. 근데 자꾸 상디랑 나미랑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 시도가 나는 조금 보였다고 느꼈어요. 좀 그래. 상디가 그냥 자상한 사람으로 나와. 그리고 나미가 그 자상함을 잘 보아주는 사람으로 이상한 눈빛 교육 몇 번 해요. 이거 맞나? 라는 생각. 그래서 상디가 시즌2를 이렇게 봤을 때 캐릭터로서 돋보이는 게 좀 약하다. 그런 이슈가 조금 있었고 2화로 넘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뽑자 그러면은 2화가 저는 시즌2 전체 중에 제일 안 좋았어요. 일단 하나 오늘 녹화 기점으로 1200만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 아주 유명했던 호랑이 CG 이슈 있죠. 나중에 그래서 IPTV든 나중에 공개될 때 대비해서 추가 수정도 한다고 하시죠. 2화가 크로커스 씨와의 얘기예요. 라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작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굉장히 커다란 고래가 나옵니다. 진짜 큰 고래고 진짜 큰 감동을 선사하는 에피소드예요. 근데 얘가 처음 등장할 때 와 진짜 큰 고래다가 아니라 CG다 이렇게 나와요. 그땐 진짜로 뭐지? CG 업계 지망생이 포트폴리오 만든 건가? 너무 티가 나게. 근데 얘랑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들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작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거의 정말 한 편당 200억 가까이 정도는 드는 것으로 어쩌면 초과할 것으로 알려진 그런 작품들인데 왜 CG에 돈을 이렇게 아꼈지? 시즌1 영상 때도 똑같이 제기한 바인데 실내 세트는 진짜 열심히 지었어. 근데 왜 돈을 써야 될 것 같을 때 잘 안 쓰지? 이런 느낌이. 심지어 이 2화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컷 실수도 있어요. 연결이라 그러죠. 이 앵글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찍고 있었어. 그리고 한 인물이 이렇게 뛰어가서 이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거를 저쪽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뛰어서 앞에 딱 멈추려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앵글이 바뀌어서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연결이라는 거는 보고 달려오고 멈췄다. 아이 깜짝이야. 이게 끊기지 않고 흐름 그대로 가져가 줘야 돼요. 너무 기본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찍었을 때 분명히 이 앞에 서는 것까지 봤는데 이 다음 장면 바로 다시 찍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다시 걷고 있어. 뭔가 이건 잘못 붙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결이 튀는 컷이 하나가 있어요. 좀 잘 모르겠다. 점점 모르겠다. 심지어 라분의 뱃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좀 현실감을 보이기 위해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 진짜 모르겠네. 또 이 감정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대사로 처리됩니다. 여기에 사실 라분과 벌이는 어떤 액션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다 생략되고 그 대단한 고래 CG를 갖고 와갖고 얘기만 해. 과거 회상 계속하고 고래 안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거의 클로즈업 장면이 다예요.
이 2화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누군가에게 가다울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연속이었다. 그래서 2화는 아쉬움이 제일 큰 에피소드였고 여기까지 봤을 때 영상을 만드는 게 맞을까까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작가님들이랑 연출자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1, 2화 연출자는 같은 분이세요. 에마 설리반이라는 분인데 가장 유명한 작품 참여한 것 중에 하나가 닥터 후라는 작품이에요. 저는 초반부 시즌 한두 개만 봤는데 그때 기준으로 다이나믹한 액션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뭔가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배워가고 교감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는 SF 장르의 유명한 시리즈예요. 이번에도 액션보다는 이런 쪽에 좀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정말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작가팀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맷 오웬스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에이전트 오브 쉴드, 디펜더스 에피 2개 참여했고요. 이안 스톡스라는 분이 1화에도 함께 작가로 참여하셨는데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 전작 가지고 현재 작품을 가치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참여하셨던 어떤 작품들 중에는 굉장히 평이 안 좋았던 작품도 있었고 루크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평이 엄청 나쁜 건 아니었는데 호흡이 굉장히 느리고 이건 역시도 액션보다는 감정과 교감을 조금 더 강조한 작품이었거든요. 작가님들의 이런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묻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에피 2 작가님이 애슐리 위그필드라는 분이신데 기재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IMDb라고 전 세계 그 영화 제작진분들 크레딧 다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로는 참여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일까? 연출가는 똑같거든요. 에마 설리반 1, 2와 똑같은 분인데 그래갖고 뭔가 에피 2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느껴진 게 컸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또 알렉스 레그너리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굉장히 인기 많았던 시트콤인데 그 두 분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뭔가 나왔는데 뭔가 믹스가 잘 안 된 느낌이다. 그게 좀 2화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영상 안 만들까 너무 아쉬운 소리만 할 바야 나도 이 작품 좋아하는데 조용히 넘어가자 혼자 툴툴대자 했는데 그래도 보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3화까지는 봤단 말이죠. 여기서 제 최애 에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감정 요동이 막 3가 위스키 피크예요. 위스키 피크. 이것도 원작 아시는 분만 다 아시는 그런 얘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보자마자 느꼈어요. 연출자가 바뀌었나? 왜? 드디어 제 기준으로 액션이 마음에 든다. 위스키 피크가 정말 유명한 롤로노아 조로와 백인의 현상금 사냥꾼의 대결이 있는 그 대결이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처음으로 원피스 액션을 보면서 박진감이 느껴진다. 위험해 보인다. 싸움 잘한다. 저거 맞으면 아프겠다. 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여기서. 그러니 갑자기 계속 봐야 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나? 좋은 게 이렇게 좋은 게 마음에 들었으니까 에피 3편 여기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동시에 하나 딱 아쉬운 거 정말 딱 하나 아쉬웠던 거 지난번 영상에도 말을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이 원피스라는 작품 실사화하시는 분들이 거의 모든 걸 실내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이 위스키 피크 전설적인 전투씬은 도심을 쏘다니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지난번 영상 이번에 최근에 다시 그 댓글 보니까 잭 스나이더식 액션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차라리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파쿠르가 좀 섞여 들어간 액션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는데 도심을 쏘다니는 느낌보다는 항상 실내 위주로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좁은 공간으로 데리고 들어와 모든 캐릭터들을. 근데 이거는 사실 실내에서도 공간을 꽤나 잘 썼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다시 한번 떠오르는 맞아 원피스는 항상 모든 걸 실사화할 때는 실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게 좀 느껴졌을 뿐. 그게 그냥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거고 그거 말고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또 니코 로빈이 요즘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거든요. 3편은 엔딩하는 방식도 호흡도 굉장히 좋았다 해서 찾아봤더니 연출자 역시 바뀌었고요. 조세프 쿠보타 윌라드카? 죄송해요. 이 성 읽는 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나르코스라는 작품의 연출로 참여하셨고요. 굉장히 또 많이 보셨던 작품이죠. 그리고 저는 이거 못 봤는데 도쿄 바이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좀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근데 평이 또 괜찮더라고 그게 작품이.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폼을 계속 올리고 있고 자기 영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분이 여기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살려주셨다. 작가님도 바뀌어서 톰 하인드맨 인분인데 애니메이션 할리퀸의 작가로 좀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스피디한 거 액션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을 여기 불러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컷 체인지도 굉장히 잘 되고 그걸 잘하다 보니까 어색하다고 느껴졌던 어떤 캐릭터들의 연기들도 여기서는 굉장히 잘 숨겨지거나 오히려 잘 살았고 그래서 정말로 배우들이 너무 어색해한 게 아니라 이게 잘 못 담아낸 건가 싶게까지 느껴지는? 아까 이 전 1, 2화 때 연출자님은 되게 오래 이걸 길게 잡았다 그랬잖아요. 처형돼서 웃는 것도 그렇고 2화가 제 최악의 에피 중에 하나인 게 몽키 D 루피를 연기하신 배우님이 말했듯이 연기하기가 어려워요. 모두가 생각한 머릿속에 루피를 완벽히 담아내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2에 그게 제일 이상해 라고 느껴질 정도의 씬이 하나가 있어요. 위대한 항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딱 등대 섬 가는 그 직전인데 그렇게 가고 싶던 그랜드 라인에 지금 들어가니까 루피는 막 신났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달리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카메라를 켜두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냥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루피가 지금 일생일 때 최고의 모험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그랜드라인 내가 간다. 야! 이거를 그냥 계속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인 어떤 샷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에피3 와서는 요 컷 전환도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해주고 오히려 멋있게 보였으면 멋있게 보였고 신나 보였으면 신나 보였지 이렇게 애쓴다 막 이런 느낌이 크게 없었다. 배우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가진 연출진 굉장히 중요하다. 에피3가 나에게는 그걸 증명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막 포텐이 있다니까. 시즌 1 때도 이랬다고. 안 좋은 건 되게 안 좋았는데 좋은 건 좋았다고. 근데 이거는 에피가 하나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잖아. 에피 4 한번 봐보자. 근데 에피 4는 바뀌어요. 또 다른 연출자가 들어오세요.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라는 연출자가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설국열차 드라마 시리즈 그리고 미스터 로봇, 메이어 오브 킹스타운이라는 작품들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엄브렐라 아카데미 얘기했죠. 작가님 린제이 겔판드 앨리슨 와인트라우프 엄브렐라 아카데미 작가진이었어요. 그리고 5화 연출자 똑같고 조 트레이스라는 분인데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제가 비슷한 바이브라고 느꼈던 거 4, 5화가 리틀 가든 얘기거든요. 도리와 브로기 파란 귀신 빨간 도깨비인가? 엘바프족 최강의 전사 2명 요긴데 3만큼은 아니었지만 4, 5화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분이 나옵니다. 캐스팅 공개됐을 때부터 이 사람이 여기 나온다고 했었던 데이빗 다스트말치안. 와, 나 이분 이름을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악마와의 토크쇼 나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진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장하셨던 여기저기서 여러분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스터 3로 미스터 3 얘기하니까 그 바로크 워크스 분들 캐스팅이 정말 미쳤어요. 미스터 5랑 미스 발렌타인 페어 등장했을 때도 그렇고 확실히 시즌2에 바로크 워크스 한 명 한 명 나올 때 그리고 다른 그냥 주조연 캐릭터들 나올 때 찰떡이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캐스팅 잘했어. 그래서 리틀 가든은 처음에 이 브로기라는 거인이 등장할 때 굉장히 불쾌한 걸작이 거인이 이렇게 등장하고 싶은데 이건 생각보다 빨리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3화만큼의 액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인들의 액션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흥미롭게 끌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 또 아셨던 게 여기는 야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나오는 씬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거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 이슈일 수 있겠는데 그냥 개인적인 건데 앵글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항상 리틀 가든도 이 태고 쪽 섬을 정글을 탐험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의 앵글이 다 똑같아. 누군가 정글에 들어간다 그럼 드론샷으로 위에서 찍다가 그 다음 바로 뒤에서 찍고 클로즈업해서 얼굴 찍고 이 샷만 계속 무한반복. 물론 샷은 다 비슷하게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출자분들은 이 샷들이 똑같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각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물들 담으려고 하고요. 또 근데 너무 기술적으로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다양하게 담기 위한 다양함은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담아내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자 노력한단 말이죠. 그게 영상 연출이고. 근데 여기는 매번 표현되는 방식이 똑같아요. 앵글이. 어떤 인물이 뭘 하든 비슷해요. 왜 이 작품은 이렇게 공간 그리고 앵글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반복적이고 제한적일까라는 생각을 이때 좀 했어요. 전체 이야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도리와 브록이 관련해서 각색이 하나 크게 들어갔는데 전체 끝까지 봤을 때 왜 굳이 이걸 각색했지? 하는 포인트가 좀 있어요. 저는 시즌 1을 봤기 때문에 이제 각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열렸거든요. 원작 안 따라가도 되지 보고 있는데 보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말을 안 하겠으나 뭔가 큰 변형이 하나 있어갖고 요걸 요렇게 가는구나 어떻게 가려고?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왜 바꿨지? 왜냐면 그렇게 변형한 게 실제 이야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각색을 위한 각색 아닌가? 라는 게 여기 포인트 조금 눈에 보였고요. 그럼에도 원작 재현할 건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공간적인 걸로 각색을 워낙 많이 하니까 여기서도 제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외로 여기서는 원작 고증을 최대한 열심히 한 어떤 것들이 막 나와요. 그것 자체로 반갑고 그게 굉장히 꽤나 잘 살았고 근데 그렇게 좋다가도 이 어떤 갈등이 해결되는 포인트 원작 보신 분들만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루피가 나름의 고생을 하다가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해결되는 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우섭이 굉장히 용감하게 뭘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섭이 뭔가를 하는데 그렇게 용감해 보이지가 않아. 그 전에 고민하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영웅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말씀드린 대로 각색할 수 있어요. 각색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긴 얘기고 8개 에피소드 안에 담으려고 하면은 많이 축약도 해야 되거든요. 다 이해해요. 근데도 지난번 영상에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코어를 잘 못 살릴 거면 각색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섭이 그렇게까지 멋있게 안 보인다면 차라리 그냥 원작에 그걸 어느 정도 갖고 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조금 아쉬운 거? 근데 이건 아쉽다기보다 제가 새로 배운 거일 수 있겠다. 넷플릭스로 오면서 이름들이 좀 바뀐 게 꽤 있어요. 드럼왕국의 도르돈이 도르톤이 된다던가, 또 드럼왕국의 닥터 쿠레하가 닥터 리누라고 불렸었는데 독트린이라고 막 불린다던가, 그리고 위대한 항로라고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랜드라인이라고만 부른다던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사실은 오역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 게 오히려 원작에 가깝더라고요. 이것도 오역일까 싶은 게 요 리틀 가든의 굉장히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너프돼서 캐릭터성에 되게 부각되지 않는 우리의 그냥 그저 스윗하기만 한 상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요 에피에서 대사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비속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빌어먹을 레스토랑입니다, 예약하시겠어요? 굉장히 진짜 멋있는 데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번역은 형편없는 레스토랑입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형편없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역이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정하는 게 맞고, 오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굳이 형편없는이라고 순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연령가 때문에 그런 건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또 원작 팬의 아쉬움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틀 가든이 1편, 2편, 3편 한 거라고 했을 때 5, 4편 뭐 이런 느낌으로 흘려가서 또 계속 봐줬어요. 그리고 5편이 같은 이야기였으니까 두 개를 뭉쳐서 보고, 6, 7편 이게 드럼 왕국 초파가 등장하는 씬인데, 6, 7, 8이 통이에요. 세 개 다 그런데 초파는 미쳤다. 불쾌한 골짜기가 있다 쳐도 치트키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어요. 초파는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으로 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을 때 이게 뭐야, 초파 이게 뭐 하는 거야 싶었거든요. 왜냐면 시즌 1의 아론도 그렇고 굉장히 최대한 CG를 쓰지 않고 분장을 활용해서 배우들이 직접 연기하는 식으로 캐릭터들을 구현했어요. 굉장히 존중해요. 살려내고자 하는 거니까, 연기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어색함도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초파가 시즌 2에 나올 때 얘를 어떻게 할 건가 좀 궁금했어요. CG를 할 건가? 아니면 퍼페티어를 할 건가? 애니메트로닉스를 할 건가? 했는데 작은 모습이거나 그 사슴형일 때는 CG로 하고, 인간형 됐을 때는 분장으로 연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 쓰셨더라고요. 처음으로 초파가 티징 됐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불쾌한 골짜기 오브 불쾌한 골짜기다 생각하고 틀었는데 또 막상 움직이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귀여워. 제 기억에 맞다면 그때 넷플릭스 그 티징 댓글에도 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썸네일 볼 때랑 영상 볼 때 느낌이 달라서 마음이 좀 복잡하다 막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직접 나오니까 달랐다. 뭐랄까, 굉장히 귀여운 장면도 있고, 초파는 만화에선 당연히 귀엽고 애니메이션에서도 정말 미친 귀여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성우분이 연기를 목소리로 들려주는 순간 세네. 이 드럼왕국 에피도 좀 아쉬운 것들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초파 세네. 나 진짜 고백 하나 해요? 초파 이거보다 울 뻔함. 초파와 닥터 히루루크의 대단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울 뻔함. 정말 흐르기 직접 이렇게 눈물 차오르서 막 시야 뿌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였죠. 초파는 통한다. 놀라웠다. 불쾌한 골짜기 비주얼이 중간중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 요걸 잘 담아내신 또 연출자 루카스 에틀린이란 분이에요. 카메라 크루로 꽤 오래 일하시다가 2010년 중반부터 감독 제작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테이큰 TV 시리즈 한 편 참여하셨고, 데어데블 한 편 참여하셨고, 잭 라이언이라는 또 액션 시리즈 있어요. 거기도 한 3편 에피 참여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은 1, 2화 쓰셨던 맷 오웬스, 이안 스톡스, 그리고 예전의 작품이었던 ER, 전설의 미드죠. 그런 작품 참여하셨던 엘리자베스 헌터, 그리고 알렉스 레그너리라고 아까 2화에서 오렌지 is the new black 참여하셨던 그분들, 이런 분들이 나눠서 6, 7, 8화에 각자 좀 활약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쉬운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파와 이야기, 그리고 닥터 쿠레아 캐스팅 굉장히 잘 됐고, 히루루크도 또 배우분이 또 이걸 잘 살려주세요. 히루루크 진짜 코스프레 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분이 또 살려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나 울 뻔했다니까. 물론 초파 덕분이지만. 그리고 6화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실사화하고 각색한다면 요런 재미가 있지 했던 게, 만화에는 잠깐만 나온 어떤 포인트, 여기 살짝 각색이 돼서 미스터 11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 인물을 통해서 스모커가 뭔가 정보를 알아내고 요런 게 잠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미스터 11은 어쩌다가 스모커에게 잡히게 됐는가, 요거를 살짝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여주세요. 요런 게 원작이 할 수 없는 어떤 맛이지 않을까. 그런 각색 포인트도 굉장히 좀 좋았고, 진짜 그냥 초파예요. 드럼 왕국은 초파야. 초파보다 끝나요 그냥. 근데 아쉬운 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있다 그랬죠? 초파 그 과거 얘기할 때
초파에 굉장히 유명한 씬이 있어요. 버섯과 관련된 그 에피가 있어요. 그거 잘 살린 다음에 닥터 쿠레아랑 초파가 하는 그 바로 이어지는 원작에서 대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이상하게 조금 오글거리게 좀 담아낸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해요. 시즌2가 일단 좀 이게 좀 섞여 있는데 이렇게 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어떤 좀 그런 거. 그거랑 히로루쿠도 케미가 좋거든요. 근데 정말 마지막 명대사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요거 자체 나쁘지 않았는데 또 요 다음에 보여주면 어떤 카메라 앵글 이런 게 뭔가 이게 복잡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초파를 보고 있다 보면 얘가 인간형이 됐을 때 갑자기 또 불쾌한 골짜기의 습격에 확 이해해. 작은 초파 귀여우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8화, 이게 드라마곡 마지막 시즌 마지막 피날레인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뭔가 굳이 싶은. 근데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똑같이 복잡한 심경. 모두가 다 1대1 대결 만화처럼 할 수 없지. 또 이거는 실사하고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줘야 몰입도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대규모 전투에 참여를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만화에도 실제로 조로가 이 와포로 병사들과 싸운 씬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대규모 싸움처럼 할 수 있겠지. 근데 굳이 이런 각색을 해야 되나? 근데 또 생각해보면 원작을 오마주는 어떤 포인트가 분명히 보이는 게 있으니까 또 이것도 괜찮아. 이 복잡한 마음이 살짝 들어가는 각색과 액션 장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액션은 아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 3화 액션 혹은 4화의 어떤 거인 액션과는 좀 다르게 여기 역시도 애매해요. 6, 7, 8화는 좀 애매함에 불쾌한 골짜기와 이 반대는 그건 뭐라 그래요? 불쾌한 골짜기와 유쾌한 골짜기? 반가운 골짜기? 이 두 개가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도 어떤 순간에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어 하는 액션이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퇴보했어. 돌아가 버렸어.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진짜로 뭐랄까 이게 아무래도 이건 소년 만화고 나도 어릴 때부터 봤고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는 거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액션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건가 싶은 순간들이 좀 여기 마지막 가서 좀 있었어요. 뭐 근데 어린 시청자를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해되는 포인트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다가도 또 굉장히 유명한 초파가 아이들을 데리고 선원들을 데리고 달빛에 딱 데려오는 진짜 멋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고증이 또 기가 막히게 됐어. 그래서 정말 요 마지막 화는 너무 아쉽진 않았는데 복잡한 심경이 조금 있는, 그럼에도 괜찮게 본 화였다. 근데 요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즌2에 정말 긍정적인 건 뭐였냐면은 바로크 워크스 캐스팅이 찰떡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이 스택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요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고 시즌3에 정말 원피스 최강의 에피 중에 하나인 알라바스타 편으로 이어졌을 때 여태까지 쌓인 노하우와 지금 정도 보여준 어떤 포텐들 시즌3? 평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것도 굉장히 많고 뭐 한국에서도 갈렸지만 서구권에서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고 실사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대로라면 시즌 3 굉장하게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나 시즌 3 나오면 볼 거다 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제발 부탁인데 에피3 감독님과 작가분들을 좀 적극 기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데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사실 프로덕션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즌3가 나오면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넷플릭스 실사로 탄생한 원피스 시즌2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보실 계획인가요? 뭐가 기대되시나요? 보셨다면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감상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수국의 이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